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수특 예. 페이지가 23쪽 까지. 그러면 집어넣을 찍어볼까? 제목 확인해 볼게. 출세기. 지성아, 출세 뭐야? 원래 밑에 있다가 물품집으로 가져와. 이게 출세하고 싶나? 네. 오케이. 그러면 지성이는 출세를 지향한다. 이게 네, 극이고. 자, 갱구가 무너진 현장에서라고 했네요. 갱구 한번 찾아볼까? 갱구. 광산의 갱도의 입구. 그러면 갱도 치면 광산에서 갱 안에 뚫어놓은 길. 갱구를 찾으니까 갱도를 찾으라 그러고, 갱도를 찾으니까 갱을 찾으라 그러네. 갱. 광물을 파내게 땅속에 판 굴. 그래서 갱구가 무너진 현장은 사고가 난 거야. 사고 나서 우리 광부 김창호 씨가 이 주인공이야. 국민들의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16일에 구출된다. 유명 인사가 된 김창호는 한마디로 김창호는 뭐가 됐다? COT 뭐가 됐다? 스타가 됐다.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그럼 이 사람 출세했지? 김창호는 가족을 등진 채 유흥에 빠져다 모두 탕진하게 된다. 근데 원래 광부였던 김창호 씨가 스타가 됨으로써 좀 쓰레기가 되고 있지 않냐, 얘들아? 홍 기자 논문을 읽고 있다. 홍 기자 플러스 마이너스? 몰라. 아직 몰라. 그럼 기자는 어디 다녀? 방송국 또는 신문사. 논문을 읽고 있다. 만년필도 가필해가면서 현대 사회는 다원적인 계층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광대한 지역에 산재한 흩어져 있는 생활 지역으로 인해 복잡한 사회 계층을 이루고 있어서 이 계층 간에 많은 모순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계층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게 된다. 이 사회에 소외되는 부분 하니까 약간 광부 얘기하는 것 같다, 그지? 이 사회 성원들 사이에 상호 이해를 위해서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라는 게 대중교통을 대리하는 것이다. 거대한 집단의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인간 간의 사회적인 대화나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모든 사회적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중사회의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은 결핍되면 안 된다. 이 can't거든, cannot. 결핍되면 안 된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조건이다. 김창호가 등장해서 홍 기자가 자기를 봐주길 기다린다. 선생님, 뭡니까? 저 모르시겠어요? 당신 누군데? 홍 기자님이시죠? 그런데요? 저 김창호입니다. 김창호? 여보, 김창호라는 이름이 한두 개요? 여보세요, 이런 뜻이야. 동진광업소 동 5갱에 묵혀있던 광부 김창호. 김창호 씨? 역시 절 알아보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모두 참 고마우지요. 전 정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볼일 있어? 나 지금 바쁜데. 절 좀 도와주십시오. 가족을 잃었습니다. 차비도 떨어지고. 이 차비는 왜 떨어지냐? 돈 맞서서? 유흥에 아까 탕진했다고 해서? 네. 그럼 가족은 왜 이러냐?
그것도 그것 때문에. 유흥비 때문에 막 돈 팍팍 쓰고 하니까 이제 가족들 외면하고 그래서 이제 자업자득이지. 돌았으면 5천 원을 주며 이거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아래 광고부에 가시면 거기서 찾는 광고 취급합니다. 나 바빠서 김창호 무시하고 다시 논문을 본다. 여보시오, 아무리 그래도 날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한때는 영부인한테 초청을 받았던 사람이요. 서울시장도 나한테. 왕년에 뭐 라떼는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네. 정신 못 차리고 있네. 김창호 멍하니 말을 잇는다. 홍 기자가 논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 동안 퇴장한다. 결론 따라서 매스컴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현대인이다. 매스컴은 20세기적인 종교가 되었고 종래의 어떤 종교나 예술보다 기묘한 현실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인해 인간 부재의 매스컴에 이르지 않는가를 부단히 경계하고 자각해야 할 것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 매스컴. 그거는 얼마나 위대한 단어냐. 카메라 가운데 설치되어 있고 구경꾼들 호기심에 카메라 우리 지금 너무 덥지 지금 교실이 저걸 끌까? 제가 뛰어가지고. 그래도 뭐 지금은 춥진 않으니까 실내니까 데워져 있으니까 껐는데도 켜져 있네. 좀 걸리고요. 그렇구나. 메탄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 채탄 작업 중에 든 광부 33명이 매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광부대 폭발한 갱구 가운데 쪽에 대피해 있던 배강공 22세 이효준 씨가 아직 살아있음을 지상과 연결된 배기 파이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난 갱도 입구입니다. 이때 이불 보따리라는 김창호 일가 등장한다. 홍 기자, 김창호를 발견한다. 홍 기자 달려온다. 김창호 씨, 잠깐만. 이불 보따리를 벗겨 카메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아직 그 새로운 매몰 광부 김창호 씨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지난해 10월 갱구 매몰로 16일간 굴속에 갇혀 있다가 무쇠 같은 의지와 강인한 육체로 살아남은 김창호 씨. 구경꾼들 박수친다. 김창호 머뭇거린다. 웃으며 손을 대답합니다. 김창호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하 1,200m 갱내 대피소에서 인부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출될 때까지 갱내에서 주의할 점 무엇입니까? 예, 먼저 체온을 유지합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배고픈 건 움직이지 않으면 참을 수 있는데 추운 건 견디기 힘듭니다. 전구라도 있으면 안고 있어야 합니다. 배기 펌프로 공기도 계속 넣어줘야 하고요. 그 사이에 기자 한 사람이 뛰어가서 홍 기자의 귀에 말한다. 홍 기자 마이크 뺏어서 자기 말한다. 방금 인부들이 구출되었답니다. 포크레인으로 무너진 흙더미의 한 부분을 드러내어 매몰된 인부들이 그 틈으로 기어나왔답니다. 이상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홍성기 기자가 말씀드렸던 홍 기자가 홍성기 기자네. 참 싱겁게 끝나는군. 이런 걸 특종이라고 취재하다니. 자, 갑시다. 카메라 치운다. 구경꾼도 이제 흥미 없다는 듯이 카메라를 따라 챙긴다. 너네 물어보자. 홍 기자, 홍성기 기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 느낌이 이 새끼 지금 특종을 잡으려고 사람 목숨보다 이걸 중시하는 거잖아. 네. 근데 처음에 그 한번 사고 났을 때 김창호 씨가 16일 만에 구출됐을 때는 김창호를 스타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제 흥미가 없고 이제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버린 거야.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사고 나니까 김창호 씨를 또 이용한 거지. 네 지금 이거 켰니? 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매스컴이라고 하는 게 사회의 사람들의 정의를 위해서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그 자본주의에서 완전히 노예가 된 매스컴. 그리고 그게 이용당한 거지. 여보세요.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갱 속에서 오래 되면 바깥 생각은 말아야 합니다. 그저 꾹 참고 언젠가는 빛이 보이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 여보 가요. 어디로 가? 땅속으로? 그래 하늘로 가자. 하늘로 가서 깜짝 놀랄 만한 기록을 세울 거다. 우리 다 같이 하늘에 가서 기록을 세우는 거다. 이러고 나갔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 알아둘 것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 아까 지성이는 출세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거든. 그 신분을 낮았던 사람이 신분이 높아지거나 돈이 없었던 사람이 돈이 많아져서 유명해지게 되는 거. 그치? 이런 뜻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출세의 두 가지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김창호 씨가 갱도에 있다가 바깥 세상으로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바깥 세상으로 나옴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출된 것을 얘기를 한다. 근데 두 번째로는 유명해졌다 이런 뜻을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1번으로 해석해도 되고 2번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중의법이라고 해요. 중의법. 중의법은 중복된 의미란 뜻이야. 중복된 의미. 1타 2피죠. 한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내포할 수 있는 거. 중의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매스컴. 그럼 매스컴은 언론이잖아. 언론의 비윤리적인 특성을 비판한다. 이게 이제 주제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문제는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요 건재야. 여기 29쪽까지 풀어왔다 그랬나? 신영복의 수필인데, 자, 읽어볼게. 이스탄불은 먼 곳에 있습니다. 이스탄불이 어디 있어? 이스라엘. 터키. 이제 터키가 이름이 이제 튀르키예라고 바뀌었어. 그래서 네. 터키에 있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튀르키예에 그 큰 지진이 나서 몇만 명이 죽었지. 거리에는 로마나 파리보다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식 속에는 훨씬 더 먼 곳에 있습니다. 근데 로마, 파리는 유럽에 있고, 로마는 이탈리아, 파리는 프랑스에 있는데, 이스탄불은 튀르키예에 있으면 우리보다 지역적으로는 더 가깝고, 그리고 이스탄불은 더 가깝고, 로마, 파리 더 먼데, 내 머릿속에는 이스탄불이 더 먼 것 같다.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가는 곳이 유럽 많이 가지, 튀르키예 이런 데 잘 안 가니까 그런 거 덜 유명하다 이런 거지. 이스탄불과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비잔틴이 서로 구별되지 않은 채 흑해처럼 몽매하게만 하였습니다. 이 아득한 거리감과 이스탄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존댓말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네. 이 아득한 거리감과 이 신영복 씨는 핫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감옥에 계셨거든. 그래서 감옥에서 독자들한테 편지를 쓰는 말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내 장담컨대 이거는 수능이 안 나온다. 수능이 안 나온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수능에 절대 안 나오는데 그냥 가볍게 읽어보는 의미로. 이 아득한 거리감과 무지가 이게 몽매하다는 거는 꿈처럼 어리석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꿈처럼 어리석음, 그래서 아득한 거리, 멀다, 아주 멀다, 그리고 무지, 어디에서 왔는지 내게도 의문입니다. 이곳에 와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만 그것은 나의 머릿속에 완강히 버티고 있는 이중의 장벽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탄불이 거리가 있고 무지하게 느끼는 이유가 이중의 장벽이다. 그럼 이중 장벽이라는 건 장벽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중국의 벽과 유럽의 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의 장벽이 이게 1번이고 이게 유럽의 벽이 2라는 거지.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역사 속에 세워져 있는 벽이며 우리 의식 속에 각인된 새겨진 조각 알지? 새겨진 문화 종속성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 중국을 중심으로 본다거나 유럽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튀르키예, 유럽 사이에 있는 튀르키예를 좀 미개한 족속으로 보는 좀 편견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 알게 모르게. 이스탄불로 오는 이번 여정도 두 개의 장벽을 넘어온 셈입니다. 중국을 횡단하고 1번 런던, 파리, 아테네를 거쳐서 이스탄불에 도착했다. 아까 두 개의 장벽이 무슨 벽? 중국 벽이랑 유럽 벽이랑 넘어왔다. 돌궐과 흉노는 중화라는 벽을 넘기지 못하고 온당한 실상을 만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유럽이라는 높은 벽을 넘지 않고서는 이슬람과 비잔틴의 역사를 대면할 수 없습니다. 만리장성보다 더 완고하고 알프스보다 더 높은 장벽이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음을 알게 된다. 만리장성은 어디 있지?
중국. 알프스는 스위스니까 유럽. 머릿속에 이게 있다. 이거죠. 오늘도 그 두 개의 장벽을 넘어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과 블루 모스크 사이에 앉아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내가 아까 뭐 편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감옥 아마 투옥되기 이전이나 이후에 아마 유럽 여행, 튀르키예 여행을 하면서 이 엽서를 쓰는 구조로 되어 있네. 그걸 책으로 만든 것이게. 소피아 성당은 로마로부터 세계의 중심을 이곳으로 옮겨온 비잔틴 문명의 절정입니다. 직경 32m의 돔을 지상 56m 높이의 그것을 받치는 한 개의 기둥도 없이 올려놓은 불가사의한 건축입니다. 소피아 성당. 그보다 못한 유럽의 유적들이 예찬되고 있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또 한 번 우리들의 부당한 편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피아 성당을 찾아보면 여기 이미지 보면 아까 동그란 거 뭐 있는 것 같은데 튀르키예에서 뭐 이렇게 생겼네 얘들아. 근데 우리가 튀르키예에 있는 소피아 성당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지 그제? 그래서 왜 못 들어봤을까? 유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왜 소피아 성당이 유명하지 않게 되어서 우리가 몰랐을까? 아무래도 중국에 유명한 거, 유럽에 유명한 거에 비해서 그들은 이 소피아 성당을 추켜 세우거나 그러지 않았을게.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거지. 우리는 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래 그 축구 선수 박지성이 유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뛰면서 응원가가 있었어. 근데 그거 있지. 인종 차별이 되게 강한 나라다 보니까 우리 유색 인종, 우리 동양인 보고 한국인 뭐 이렇게 하거든. 눈 찢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나 인종 차별적인 행동이고 그 박지성 송이 지성송이 개고기 송이었어. 그러니까 니네 나라는 개고기를 먹지 이렇게 시작해. 그게 응원가야. 하지만 박지성은 잘하지. 약간 이거거든. 반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역시도 이 튀르키예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편견을 깨려고 노력한 거지. 건물과 유적뿐만 아닙니다. 이스탄불 중에 유럽 중심의 역사에서 가장 소외된 수많은 사화들이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 근데 이 역사 이야기가 어떻게 됐다? 좀 소외됐다. 왕따를 당했다. 이게 역사는 누구 중심이니까? 유럽 중심이니까 이스탄불은 소외됐다. 너네 여기 한번 지도 한번 볼래? 통합하면 지도는 여기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스탄 하면 나오겠지? 이스탄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도 없나? 얘들아 지도 어디 있니? 상품만 졸라 파는데? 충격적인데? 지도 이거 눌러볼까? 이스탄불? 시발 이거 마포구에 있다는데 이스탄불? 충격적인데? 그러면 아까 세계 지도, 구글 지도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구글 지도 이거 어디야? 구글 지도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 뒤로 가셔서. 뒤로 가라고? 네. 이렇게 뒤로 가서 어떻게 칠까? 그냥 구글 지도라고 칠까? 네. 뭐라고 칠까? 구글 지도 이렇게 눌러? 그러면 너무 한국인데? 줄이면 나온다. 한국인데? 중국 있고 네팔 있고 인도 위에 있을 텐데 이쪽에 있지 않나? 요 근처에 있지 않나?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유럽 사이에 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바그다드, 터키 이거지 얘들아. 네. 터키. 그 터키 이스탄불은 안 보이니? 왼쪽에 이쪽에 있어요. 맨 왼쪽에? 네. 있다. 그럼 터키가 좀 크네? 나라로 따지니까. 그럼 지금 보니까 터키의 위치가, 터키라고 좀 잘 나왔다, 그지?
여기 있으니까 얘가 좀 진짜 애매하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중국이고 여기는 유럽이니까 요 사이에 샌드위치는 좀 껴있지. 강대국의 희생이 되고 이제 그랬던 나라지.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 올라갔잖아. 3등이 터키였고, 그러니까 우리랑 3, 4위전을 했었어. 근데 그때 터키랑 그 혈맹이라고 해서 우정을 우리가 과시하고 그랬거든. 우리 6.25 전쟁 때 터키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피를 흘리고 했거든. 그래서 터키 사람들도 우리 어릴 때 갓난아이가 신생아가 엉덩이에 파란 몽고 반점이 있는 것처럼 터키 종족도 그래서 종족적으로 좀 비슷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역사적으로 우리하고 좀 친한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지. 터키는 강대국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그렇지 않냐? 과거 역사가 늘 침략 많이 일본이나 뭐 몽골이라든지 침략받았던 역사도 우리하고 비슷해서 우리가 터키, 튀르키예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터키 역시 마찬가지라서 이번에 튀르키예, 시리아하고 터키 붙어 있잖아. 여기 이제 지진이 났거든. 튀르키예하고 지진이 크게 나서 5만 명이 넘게 죽었지. 그래서 우리도 구호물품 같은 거 보내고 또 구출 활동도 해서 뭐 5명인가 이제 구출했다고 들었는데 이분은 이제 터키에 가서 그 나라의 역사를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지. 1453년 마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당시 그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럼 이거는 소외된 이야기 중에 요 얘기가 있다. 배가 산을 넘는 듯 무수한 유모용담은 그리스와 로마의 전사에서도 그의 필적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밑줄 쳐놓을까? 1935년 그때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는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벽면을 칠을 벗겨내자 그 속에서 모자이크와 포레스크화로 된 예수상과 가브리엘 천사 등 수많은 성화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500년 동안 잠자던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벽면에 칠이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격앙을 금치 못한 한데 일대 사건입니다. 비잔틴 문명의 찬란함이 경탄의 대상이었으면 물론이지만 그보다는 비잔틴 문명에 대한 오스만 튀르키의 관대함에 대해서 더욱 놀라웠던 것입니다. 이교도 문화에 대한 관대함이었기에 더욱 돋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파괴하지 않고 보호를 했다는 거지. 적군을 성을 함락시키면 통상적으로 3일 동안 약탈을 허용하는 것이 이슬람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마호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난 다음 이 소피아 성당을 말을 몰아 성당 파괴를 금지시켰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를 파괴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다음 이곳에서는 이곳이 사원이 아니라 모스크라고 선언하고 일체 약탈을 엄금했습니다. 엄밀히 금지입니다. 어쩌면 오스만 튀르크가 그들의 보다 앞선 유럽 문명의 정화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게는 이슬람의 그러한 관용이 더욱 관용은 너그러움이야. 너그러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슬람의 이러한 전통이야말로 오늘날 이스탄불을 공존과 대화의 도시, 이스탄불은 공존과 대화의 도시에 남겨놓았습니다. 동과 서, 고와 금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 고와 금은 옛날과 오늘날, 옛고, 옛날하고 지금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실크로드의 종착지입니다. 터키는 스스로 아시리아,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비잔틴, 오스만 튀르크 등 역대 문명을 계승하고 있는 나라로 자부합니다. 카파도키아, 에페수스, 트로이 등지에도 지금도 그리스, 로마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를 모자이크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내면 깊숙이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한 애정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이곳 이스탄불에 와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내면의 애정이 요 관용과 화해가 이게 주제인 것 같아. 개화할 수 없었던 까닭은 지금까지 인류사가 달려오는 험난한 도정 때문이었기도 합니다. 도정은 이제 길이란 뜻이야. 타인에 대한 이해는 자기에 대한 성찰도 없이 가파른 길을 담겨왔기 때문이라 해야겠다. 그것이 어떤 목표였건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자기에 대한 성찰 얘기하고 있고, 블루 모스크에서 나온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관용은, 관용 떠나왔지, 너그러움,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288개의 창문으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99가지 청색으로 장식된 공간에서 현란한 빛의 향연을 연출합니다. 이것이 이스탄불이 자부하는 과거와 현재, 동과 서의 거대한 합창이었습니다. 이 현란한 빛의 향연과 거대한 합창은 그 속에 서 있는 나 자신을 풍선처럼 커지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와 정반대편 서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다.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정반대 적인데 사랑하는 거야. 너그러운 거지. 두 글자로 뭐? 관용이지. 한 유학생의 감동적인 변화도 바로 이스탄불의 관용이 피어낸 한 송이 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스탄불로 나를 부른 까닭을 이제 알 수 있을까? 그럼 초청받아서 이스탄불에 간 거야. 그리고 니네 제목 한번 봐. 여기 제목에 보니까 관용은 다 자기와 다른 거,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너그러움이라는 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지. 당신이 보여주는 이스탄불이 안고 있는 관용과 공존의 역사였습니다. 관용. 뭐 유럽에서는 프랑스에서 톨레랑스, 영어로 톨러런스라고 하는 관용, 포용 이런 뜻이야. 관대함, 포용 뿐만 아니라 세계화라는 강자의 논리를 역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각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이스탄불에 있는 동안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나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두 개의 장벽이었어. 두 개의 장벽, 어디 장벽? 중국 중심이라는 장벽과 유럽 중심의 장벽. 장벽은 단지 장벽을 건너편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한없이 왜소하게 만드는 굴레였습니다. 이게 이 장벽이라는 거는 건너편을 못 보게 한다는 거는 중국 장벽, 유럽 장벽에 크게 높이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다른 문화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큰 장벽이 있으면 우리는 되게 움츠러들어서 작아지게 느껴진다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장벽을 쌓아놓고 있는가를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그것을 열어가는 멀고 먼 여정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신영복 씨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해서 이제 감옥에 가셨었던 적이 있어서 니네가 신영복 씨 글씨를 알거든? 충격적이지? 자기가 신영복 씨가 쓴 글씨체를 알고 있다고, 혹시 무슨 말인지 혹시 알아? 그 무슨 술에 있다는데? 처음처럼. 안 해? 너 마시는 거 아니야? 여기 보면 신영복 씨가 여기 보시니까 서울대 경제학자 출신인 분이거든? 근데 이분이 여기 보니까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아서 구속되었다가 이제 풀려나서 가석방돼서 나왔던 거거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무래도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갔던 분이 되니까 좋아하진 않거든. 그래서 신영복 씨의 처음처럼 왜 안 나와? 이미지. 이게 신영복 씨 글씨체거든. 그래서 처음처럼 소주병에 있는 글씨체가 그 회사에서 산 글씨체지. 처음처럼 이게 소주병인가?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소주병인가? 소주병이. 그래서 감옥으로서의 사색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그래서 수능은 절대 안 나올 거야. 그래서 한번 읽어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관용 이거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하운인데, 한하운이라는 분인데, 필릴리. 그러니까 피읍을 밑에서 붙이면 되지. 우리 뭐냐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썼냐고? 그러니까 필 하면은 너무 필 하면 짧으니까 길게 하려고 필 이렇게 느낌 주려고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이분이 여기 이런 게 있어. 한번 읽어볼게. 이 사람이 한하운 씨가 쓴 수필이거든, 얘들아. 내볼게. 거울을 쳐다보니 그 사람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문둥이의 그 허상이었다. 너네 그 거울을 쳐다봤으면 누구 얼굴이겠니? 자기 얼굴인데 사람 얼굴이 아니고 문둥이 얼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근데 너네 문둥이란 말은 뭐 욕처럼 많이 듣지 않았냐? 줄여서 문디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각주에 뭐라고 나와 있니? 맨 위에 봐봐. 뭐라고 돼 있지? 나병 환자. 그러면 선생님은 나병보다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쳐볼까? 나병 이렇게, 그러니까 피부에 있지. 그래서 내가 선생님 말한 대로 한센병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
맞죠? 네. 그럼 이게 나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 한센병 6세기에 처음 발견된 병이고 전 세계적으로 24개국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연간 1년에 1만 명당 한 건, 그럼 확률로 0.01%. 그리고 드문 질환입니다. 나병의 균은 피부 말초신경계 상기도의 점막을 침범하여 조직을 변형시킵니다. 한센병이라는 명칭은 노르웨이 의사 한센에 의해서 나 환자의 결절에서 나균이 처음 발견된 것이라 유래하였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가라 또는 풍병, 대풍나 등으로 불렸고 과거에서는 문둥병 또는 천형병으로 하늘의 형벌을 받았다는 거지. 현재 학술적 분야에서 나병으로 하되 사회적 분야에서는 한센병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용어가 편견과 차별적인 의미가 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한센병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병 하면은 좀 폄하하는 느낌. 특히 문둥이 그러면 아주 비하하는데 우리 장애인이 아닌데 병실이라고 말하거나 우리 지능적으로 모자라지 않은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욕설 중에 장애인 비하가 되는 거지. 그 좀 충격적인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 나병에 이미지 치면 뭐 그게 혐오스러운 얼굴이 나올까 모르겠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 피부가 너네 잘 안 보이니? 잘 보여? 잘 안 보이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 이런 얘기. 얘는 왜 이러고 있지? 얘는 아닌 거 아니야? 지금 좀 그런 것 같은데. 피부도 손도 이렇게 됐고 보면 되게 끔찍하지 얘들아. 근데 이 시인 하나운 씨가 문둥병에 걸린 거야. 한센병에 걸린 거야. 자, 그래서 기절할 노릇이다. 결절은 필다리 얼굴 할 것 없이 나날이 기하급수로 단밀마의 바락처럼 퍼지는 것이다. 이게 자꾸 이렇게 반점이 생기고 얼굴 빨개지는 거지. 이곳 저곳에서 쑥덕쑥덕한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야. 하루는 상사가 부른다. 상사는 이제 군대. 고참. 문둥병이 아닌가라고 한다. 빨리 치료를 하라는 것이었다. 근데 원래 이게 전염이 될까 안 될까? 돼요? 전염 안 된대요. 근데 사람들이 전염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보내거나 예전에 쌤 국민학교 때는 문둥병자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문뒤촌이라고 했고, 그런 루머가 있었어. 진짜 나쁜 루머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지나가면 문둥병자가 와서 우리 어린이를 납치한대. 그래가지고 코하고 입을 다 막고 애를 막 잡아가지고 막 겨드랑이 같은데 막 간지럽히면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이렇게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항문이 이렇게 벌어지잖아, 항문이. 힘이 관략근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간을 뺏어 먹는데, 그러면 그 간을 먹으면 나병 환자가 낫는다. 이런 속설이 있어서 문둥병자한테 잡히면, 문둥이한테 잡히면 죽는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을에서, 시래라는 마을에서 그 참외하고 그 딸기를 재배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고기 잡고 가다가 딸기 몇 개 습쳐가지고 설이 하는 거지. 먹으면 문둥병자가 막 와. 그러면 무섭잖아. 막 코가 없고 막 이러니까. 존나 뛰어가고 잡히면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뛰어가고. 근데 지금은 그들이 혐오해서 사람들이 배척해서 너는 우리 사는 마을에 오지 마. 약간 이래서 배척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 서해에 소록도라는 섬에 한센병 환자 치유센터가 있어. 그래서 그 끔찍한 이렇게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이 감옥에 있다가 이게 약간 사회봉사 명령 받을 때 소록도 가서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그 봉사를 하기도 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가 이제 거기에 가서 봉사했던 게 있고. 근데 이거는 일제강점기인데 이제 군대 갔는데 문둥병 걸렸다고 집에 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전염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문둥병에 대한 편견이 되게 강하니까 이제는 그만이다. 그러니까 좆됐다 이런 뜻이야. 세상아 잘 있거라 하면서 나는 창왕이 집으로 왔다. 고향 땅 함흥에 돌아왔으니, 함흥은 우리 함흥 냉면으로 유명하지. 함경도가 함흥과 경성의 준말일 거야. 경상도가
경주와 상주의 준말이고, 전라도가 전주와 나주의 준말이고, 강원도가 강릉과 원주의 준말이거든. 그래서 이 이름을 딴 거야. 경기도는 뭐지? 경기도는 뭐지? 아무튼 그래서 나는 상황이 집으로 왔다. 고향 땅 함흥에 돌아왔으나 이 꼴로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얼굴이 피부병 걸려가지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또 이웃 사람들이 소문나니까. 그래서 나는 동리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도저히 밝은 낮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진종일 밤이 오도록 기다렸다. 사람이 안 다니는 호련천 가에 뜰에서 굶으며 기다렸다. 이제는 정말로 문둥이가 된 서름을 가슴을 찢는다. 넌 나한테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문둥이 생활로 입학하는 분함과 서러움에 하루 종일 잔디에서 울었다. 내가 나를 생각해 보아도 내 값이 정말로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것을 통절하게 비관하였다. 이제는 인간 폐업령이 내렸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일이 끝났다. 좆됐다. 약간 이런 거야. 이 원한을 피를 토하며 통곡했다. 몇백 번 죽음을 고쳐 죽어도 자욱자욱 피 맺힌 서러움과 뉘우침이 가득 찬 문둥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밤이 어두워진다. 모든 것을 검게 가리어주는 밤이 온다. 밤이 되어서 사람들이 안 보일 때 뭐 집에 들어갔다. 이런 고고한 생명, 나의 슬픈 반생기라는 이제 삶이 있는데, 뭐 암에 걸린 사람이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냐? 예. 자, 한번 볼게. 보리필이 불며 봄언덕 고향 그리워 필릴리.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지. 그러면 심상은 무슨 심상? 피리 소리니까 귀로 듣는 청각적 심상이고, 이게 주제지.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힌트, 히읗이요. 향수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이거는 리을하고 니은이 많지. 너네 혹시 알아? 마누라야라고 알아? 마누라야. 노란 양말 알아? 그러니까 미음, 니은, 리을, 이응 쓰면 울림소리라고 하거든. 울림소리 있으면 좀 운율이 생기고 그래. 얄리얄리 얄랑셩 그 좀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렴구, 이제 후렴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지. 이게 풀피리 소리를 지금 얘기하고, 보리피리 불며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반복이 돼 있지, 그지? 네. 그래서 반복이 돼 있어. 그래서 이거는 반복이 됐고, 반복하면 또 운율 생기지. 꽃청산 어릴 때 그리워. 이들의 산은 산이고 이 청은 뭐지? 그 무슨 색깔? 무슨 청? 색깔? 블루. 그럼 이렇게 블루 나오면 색채 이렇게 얘기해. 어린 때 그리워 필릴리. 근데 얘가 고향 그립다 했잖아. 고향에 그립다고 하는 말은 타향이 있을 때 하는 말이잖아. 화대상심, 화자, 나, 대상, 고향, 상황, 타향이 있어. 심리는 고향이 그리고 두 글자로 향수. 됐지? 그 너네는 지금 뭐 고1, 고2, 고3이면 어릴 때는 고등학생이 빨리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었어? 안 들었어? 네. 빨리 좀 키 크고 싶다. 뭐. 대학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매일 공부하고 고달파서 초딩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 안 들어? 네. 그 생각 들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50인 나도 어릴 때가 그립지. 어릴 때가 천진난만하게 순수하게 놀던 때가 그때가 좋았지. 그 누구든 마찬가지인데 또 고향이 없으니까 고향이 그립고 막 그러지 않겠나. 자, 보리필이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그러거든. 인환은 인간의 세계라고 돼 있네. 근데 인간의 세상이 그립다고 했는데 얘는 인간의 세상이 없이 아까 인간업 폐업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네. 혼자서 떠도는 거지. 얼마나 외로웠겠니? 방랑에 그러면 이 방랑이라는 건 유랑하고 있지 지금. 그래서 몇몇의 산과 강을 눈물의 언덕, 그럼 눈물을 흘리고 있지, 그지? 그래서 뭐 향수, 인간사에 대한 그리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지금은 우리 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 근데 지금 옛날에는 더 심했잖아, 그지? 그래서 하는 것 같아. 여기까지 할까, 문학은? 얘들아? 네.
숙제는 뒤에 2개 남았을걸? 35, 36, 37, 38, 39 이게 마지막인가? 하나 더 있나? 그지? 네. 그래서 41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쉬었다가 8시에 아니 5분만 있다가 매산비 하겠습니다. 그럼 매산비는 한번 꺼내볼래? 아도르노 이거 하면 되니? 저희가 선결정 이거 했지 나랑? 네. 선결정 네. 했고 선결정 아도르노 이거 하면 될까요? 핸드폰 끄지 말고 놔둬. 지승아, 이 동아리 공간이야? 동아리 공간이야? 이렇게 돌아와. 안 되고 있잖아.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하지 상아. 잘 되고 있다.
표기를 한번 해볼까? 가. 이거 해야 될까? 아니요. 화면에 물이 묻으니까 오작동을 막 하네. 자, 한번 볼게. 네. 가. 녹화되고 있지? 네, 되고 있어요. 나처럼 해버려. 1, 2, 3, 4. 자, 사상가가 나오면 별을 친다. 이? 네. 아도르노는 이렇게 한 번만 할게. 근데 여기도 아도르노, 여기도 아도르노, 여기도 아도르노니까 아도르노의 사상에 뭐냐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사상가의 관점을 파악하라거든. 사상가의 관점을 파악하라. 쌤 글씨가 안 지워지게 남아있네. 자, 문화산업에 의해서 양산되는 대중예술이 주어 다음에 끊을게. 아도르는 대중예술이 넷플릭스 이런 거야. 이윤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그냥 대중예술을 체크할게.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요즘 넷플릭스 1등, 2등, 3등 누가 하나? 몰라? 네. 알면서 나는 신이다 이런 거 하지. 아, 네. 그게 2등이 됐고 최근에 종방된 이제 더 글로리. 그래서 보면 더 글로리는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 두 가지를 갖고 있어. 최근에 이슈도 학폭 문제. 애들도 많이 보지. 그리고 사람이 되게 통쾌하게 생각하는 복수. 학폭과 복수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그다음에 나는 신이다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 JMS라고 들어봤네. JMS. 정명석이라는 교주가 나오거든. 온갖 사이비 종교가 나와가지고 이 변태 짓을 하는데 약간 그런 충격적인. 그래 어찌 보면은 상품인 것 같아. 그것도 상품. 많이 봐야지 걔네들 시청률을 올라가 돈을 많이 버니까 외국에도 많이 사가고.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다. 이런 거 체크하면 되겠지, 그지? 대중예술이 상품이 되어서 본질을 상실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음에 끊을게.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 그러면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숨겨야 돼,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숨기고 있다. 본질을 숨기고 있다. 아도르노의 대중예술은 안 좋은 거지. 왜냐하면 상품으로 전락됐으니까.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에까지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에 불과하다. 표준화라는 말이 나왔고 상품이라는 말을 한번 체크해볼게. 쌤도 뭐 엄마 아빠가 볼지 모르겠지만 미스터 트롯을 그냥 보고 있거든. 근데 이제 처음에 한번 보니까 원래 시즌 1 때는 안 봤는데 시즌 2 처음에 한번 보니까 궁금하잖아. 누가 1등 할지. 누가 1등 할까.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서는 탑 7, 7명까지 결정이 돼서 누가 1등 할까 궁금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 너네 어릴 때부터 가요 순위 프로그램 되게 많지 않냐? 네. 맞아요. 뭐 떠오르는 거 있니? 네. 슈퍼스타 K 있었고 맞아요. 예전에 나는 가수다 있었고 뭐 있었냐? 히든싱어는 좀 다른 건가? 네. 히든싱어는 하여튼 그쪽 비슷한 무리한 또 그거 말고 있잖아. 그 얼굴에 쓰는 거 복면가왕 그것도 좀 그런 것도 비슷한 게 또 있고 난 재밌게 봤던 게 뭐더라? SBS에서 했던 건데 양현석하고 아, 맞아요. 박진영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그 보아하고 앉아가지고 있었던 맞아요. 그 뭐 이름 뭐더라? 그 있었는데 그지? 네, 알아요. 저도 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왜 이승윤이 1등 했던 그거 이름 뭐야? 이승윤이 1등하고 했던 거 있었잖아. 왜 그
푸른색 불렀던 애가 이름 뭐야? 이무진? 이무진 또 했던 그 방송이 있었는데 또 너목보 아닌데 그거 아닌데 어? 아 싱어게인 있었고 참 많아 그지? 근데 너네 이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안 봤을 수도 있다. 팬텀 싱어라고 오페라 비슷한 것도 있었고 그때 불후의 명곡 생겼고 또 그것도 있었어. 풍류대장이라고 너네 모르지? 그러니까 판소리 하는 사람들 와서 또 대결하는 거 있었어. 그러니까 오만 거가 다 그게 방송국에서 찍어내는 거잖아. 근데 그게 돈이 되거든. 근데 좀 패턴화돼 있지 않냐? 너무 똑같아. 그게 표준화야. 내 말 이해되니? 표준화. 그러니까 딱 스탠다드. 너네 교복 같은 경우가 딱 스탠다드지 않냐? 다른 옷은 입지 마. 이런 거 약간 그런 거잖아. 그런 느낌이야. 그 뻔한 노래, 뻔한 영화, 약간. 그래서 정말 대단한 영화를 몇 편을 제외하고 나면은 좀 딱 영화 보는 순간 뭐 조폭 좀 나오고 뭐 이렇게 유괴 좀 나오고 살인 좀 나오고 복수하고 좀 뻔하지 않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는 누구지? 아도르노지? 대답을 안 하네. 대중예술의 무슨 상? 그럼 이거랑 비슷한 말이 뭐야? 교복처럼 아까 나왔던 표준화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우리가 볼 때도 좀 뻔하게 해석을 하는 거지.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봤다.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언젠가부터가 예전에 없었던 요리 경연 이런 거들이 요리 프로그램이 또 졸라 많아요. 뭘 그러지 않니? 네. 뭐 떠오르는 게 프로그램 뭐지? 냉장고. 맞아요, 냉장고를 부탁해. 뭐 보니까 치킨 대전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백종원 아저씨가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엄청 많이 나오던데 음식 하는 거 뭐 있었지? 골목 식당 이런 거 많더라고. 특히 모든 것을 뭐로 바꿔? 상품으로 바꿔버리는 자본주의가 딱 한마디로 하면 한 글자가 떠오르는데 자본주의 하면 떠오르는 거 돈 그지? 사회에서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개인의 정체성 좋은 거지. 개인의 정체성 나는 나야 이런 거지. 근데 정체성을 영어로 뭐라는 줄 알아? 아이덴티티 알아요? 아이덴티티 근데 아이디 카드지. 나만 갖고 있는 거. 근데 그것마저 뭐로 바꿔버려? 상품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리고 기재는 영어로 뭐냐면은 메커니즘. 음으로 작용한다. 한마디로 이 일문단 얘기는 뭐 떠오르는 말이 아도르노는 대중예술을 상품으로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통일시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 한번 5명이니까 대답해봐. 동일성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그렇죠, 안 좋은 거죠. 서로 다른데 통일시켜버려. 안 좋은 거지. 하나의 가치 체계로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비동일성은 좋은 거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모두가 yes 해도 나는 no 하는 거. 나는 너랑 달라 이렇게.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주어 다음에 끊을게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데 지금 현재 대중예술은 동일성, 비동일성 뭐를 갖고 있지? 동일성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동일성이란 말이 아까 나왔던 표준화, 규격성 이거 비슷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뭐 해야 돼? 거부해야 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돼야 된다고 봤다. 그럼 이제 아름다운 거는 안 좋은 거고 추한 거는 좋은 거지. 좀 불편해야 한다는 거지.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바라보는 예술의 본질을 감상자에게 체험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예술은 예술가가 감상자에게 체험하겠다. 예술은 동일화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은폐해야 돼? 아니면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된다. 오, 잘하네, 니들.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을 전위예술이
자, 쇤베르크 책하고 전위예술 책 보요.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해. 그러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동일화가 안 좋은 거였지. 동일화가 어디 있니? 이 동일화가 안 좋은 거고 비동일성이 좋은 건데 쇤베르크의 전위예술은 이 동일화에 뭐 했으니까? 저항했으니까 좋은 거지.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직접 드러내면 촌스럽고 좀 넌지시 드러내야 된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인 의도가 있다. 직접은 안 좋은 거다. 내재되어 있다. 안에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협화음으로 가득한 쇤베르크의 음악이. 불협화음은 아름다워 아니면 추하고 불쾌해. 불협화음. 노래방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화음 넣는다면서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하면은 기분 좋아요? 짜증나요? 짜증나지. 불협화음은 잘 안 어울리는 화음을. 그러면 좋은 거야? 여기서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여기서는 좋은 거지. 왜냐면 추하고 불쾌한 거니까 얘는 좋은 거야. 감상자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 좋은 것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동일화가 폭력이야. 그럼 이 세모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됐어요? 아도론에게 있어서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고 그래서 미학은 예술 철학이야. 예술 철학. 예술 철학은 가라앉은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이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몰라. 알 필요 없잖아. 전위 예술은 이제 쇤베르크가 했던 거. 근데 몰라도 되는 거야, 진짜. 몰라도 되는 거고. 전위예술, 그러니까 쌤이 알고 있기로는 개념은 모르겠는데 졸라 이상한 거야. 불쾌한 거야. 그래서 전위의 개념은 되게 철학적이어서 어려워. 근데 여기서는 전위예술을 알 필요가 없는 거지. 볼게. 이전의 것을 배격하고 새로운 수법을 시도하는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예술,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앙티로망 따위를 이룬다. 그러면 새로운 기법인 거야. 뻔한 게 아니라. 근데 전위예술이 자꾸 남한테 전위예술이 딱 보면 친근한 그림이 아니야. 이게 뭐지? 이런 거지. 얘들아, 좀 이상하지? 근데 묘한 거지. 좀 불편하지 않니? 이런 거 보면. 불편한데, 막 이렇게 춤추고 몸에다가 막 이렇게 물감 발라가지고 막 땅바닥에 구르고 그러면 땅바닥에 찍힌 게 예술이라고 뭐 그래. 막 뿌리, 이게 전위예술. 새롭지 않냐? 씨, 뭐, 혁신적이잖아요. 크레파스로, 씨발, 이거. 이제 패션에서 전위예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거 또라이인데 싶은 그런 예술인데 그 철학적인 거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불편하지 않냐? 예. 그림이. 뭐 개똥 같고. 그러니까 쇤베르크가 좀 추하고 불쾌한 거를 드러내는 거지. 약간 간접적으로. 우리 대중예술 그러면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 것만 있잖아. 근데 세상에는 그런 게 있잖아. 너네 봐도 수도권에 너무 사람이 밀집돼 있지 않냐? 너네가 느끼게.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들 학업 스트레스도 많고. 그리고 그것도 너네 알고 있지. 너네가 곧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취직하게 되면 취업 준비 되게 힘들다는 것도 들어봤지. 벌써 두렵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말 들어봤니? 뭐 사오정 들어봤니? 사오정은 뭐 45세 때 정년퇴직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런 얘기 있고 명퇴 들어봤지? 명예퇴직. 회사에서 나가라 이거야. 살아남기 위해서는 너네 드라마나 그 만화로 그 웹툰으로 미생 봤니? 미생 그러잖아. 미생에서 회사 나가봐. 여기가 지옥이라고? 그러면서
여기가 전쟁터라고? 밖에 나가봐 지옥이야 뭐 이런 대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나라는 참 자살률도 높고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스트레스도 좀 많고, 근데 계급 차이라 그러나? 우리나라의 왜 그 상위 3%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나라 부의 뭐 50%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러니까 이 빈익빈 부의부가 되게 심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그런 사회적인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숨기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나는 신이다의 JMS 이런 다니는 사람들이 졸라 가난한 아줌마들 가난한 사람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다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계급 모순에 눈을 떠야 되는데 다 주님의 뜻이라고 아름답게 포장해버리면 진짜 진실, 사회적 부조리 이거는 모른 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역할이 아까 말했던 종교도 하지만 여기 예술이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팩폭을 하는 거야. 사회는 좀 추하지 않냐? 직접 드러내면도 안 되고. 만약에 가사가 있는데 야 나는 여자의 너를 보니까 너무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좀 직접적이지 않냐? 노래 가사 그러면? 그러니까 돌려서 만약에 너의 뭐 빨간 입술 뭐 이런 식으로 막 랩을 가사를 쓰면은 너무 촌스럽지는 않게 그걸 드러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도미솔 이게 도파라 이렇게 화음을 넣는 게 아니라 화음에 어긋나게 해서 뭐 듣기 거부스러운데 현실이 좀 그런 게 아닌가 뭐 약간 그런 방식이라는 거지. 전위예술은 이 글을 가지고 문제 풀 때는 전혀 그 단어가 몰라도 되는 거로 접근해야 맞는 거지. 만약에 전위예술이라는 단어를 알고 이걸 보는 거를 우리는 미리 알고 있는 건 뭐라 그러지? 무슨 지식? 우리 미리 알고 있는 지식. 배경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지. 그런데 반대로 그 배경 지식이 문제를 풀 때 방해가 될 수도 있어. 오히려 어설프게 아는 게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얘기 들어봤니? 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차라리 어설프게 뭐 유튜브로 기타 좀 배우고 기타 학원에 가면 존나 욕해. 너 어디서 이렇게 배웠니? 뭐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던데요. 이제 기타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은 욕 나오는 거지. 차라리 노베로 와서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여기서 해결하는 게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가 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아니야, 바보야. 문제로 바로 오는 거야. 근데 가를 보고 나까지 읽잖아. 그 문제 들어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 가를 까먹어요. 인간이 원래 그래.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한번 여기까지 해보자. 글의 화제는 아도르노 예술가 맞아? 우리 이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요거만 체크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지금 요거 표시하기 됐니? 그러니까 니네 집에서 학교 갈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주머니에서 2개 뭐지? 지갑하고 핸드폰 알겠니? 근데 그런 경험 있니 없니? 지갑 놔두고 왔다. 핸드폰 놔두고 왔다. 그래서 현관문에서 딱 엘리베이터 나가기 전에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항상 2개 체크하는 거야. 근데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잖아, 습관을. 그러면 그게 실수가 없어. 그것처럼 적절하지 않은데 적절한 것으로 착각해서 틀리는 경우 생겨. 반대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적절한 것으로 오해해서 생겨. 그러면 존나 어려운 거 틀리는 2점 틀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해서 틀리나 똑같은 2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5등급, 4등급까지 올라가는 거 되게 쉬워. 왜냐하면은 이런 실수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아는 것만 잘 맞추고 모르는 거 틀려도 4등급까지는 금방 해. 문제는 3등급, 2등급 올라갈 때는 그때는 좀 학습량도 좀 있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혼자서 공부해서 6개월 정도를 6개월 정도 혼자서 공부 안 해. 절대 6개월 동안 안 해. 절대 안 해. 독학제 수스카 혼자 안 해. 만약 한다 하자. 절에 들어가가지고 템플 스테이 하면서 한다 하자. 한다 6개월 정도 한다 하는 그래서 성적이 이 정도 됐다. 올라가는 기간이 이 정도 됐다. 근데 선생님한테 배우면 있잖아.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레슨을 받잖아, 얘들아. 그럼 2달 만에 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 헬스 6개월 동안
하는 거하고 혼자서 해 안 해? 안 해. 혼자서 하면 존나 재미없어. 아무 음악 듣고 해도 안 돼. 몇 번 안 가. 근데 PT 돈 내고 해서 못 맞는다. 6개월 하면 차이가 엄청나. 내 말 이해돼? 네. PT 가르치는 거 얼마 안 돼. 나머지 지가 해야 돼. 근데 PT는 약속이니까 가서 쌤하고 만날 약속이 있잖아. 의무적으로라도 좀 해서 그러면 이제 확실히 요령을 알게 되는 거야. 테크닉을. 그럼 혼자도 확 늘지. 식단까지 다 짜주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담긴 설명을 했다. 아까 쇤베르크가 예시 아니야? 아도르노 미학에서 쇤베르크가 예시 맞지? 됐니? 그 다음에 요거는 괄호 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 x는 y와 달리 지하다. 이렇게 돼 있어. 괄호 쳤자. 그럼 두 가지를 확인해. x는 지하다가 맞는지 확인해. 이까지 해야 되니? 그 다음에 y는 뭐하다를 판단해야 돼. 하지 않다를 확인해야 돼. 이까지 해야 되니? 또 확인해서 그 얘가 맞고 얘가 맞으면 얘가 맞게 되는 거야. 엔드 조건이야. 이까지 해야 되니? 자, 그러면 우리는 가는만 읽을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요거는 가는만 읽을 거야. 그러면 가는 화제가 뭔데? 이야기거리. 알겠지? 이야기거리. 주제가 아니고 이야기 뭐에 관한 얘기야? 이야기거리. 뭐에 관한 얘기였지, 얘들아? 아까 네 글자. 큐드라. 뭐에 관한 얘기야? 아니야. 아도르노가 한 말이고 뭐에 관한? 아도르노가 대중예술. 누가 그랬니? 그치. 대중예술. 건재가 맞췄어. 대중예술이 화제 알겠니? 네.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대중예술과 관련된 개념이 뭐가 있었지? 무슨 성? 상품성도 있고 규격성도 있고 표준화도 있었고 비동일성이 있었지. 그거를 정의하고 정의에 잠깐만 이상하다. 개념의 변화 과정이 있었니? 비동일성이 이렇게 변했다?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면 얘 X지. 그럼 지금 뭐 찾아? X 찾아? O 찾아? O 찾아 지금? X 찾아. 그러면 X니까 X가 정답 아니야? 그럼 답이 얘가 C니까 틀린 거니까 3도 됐지 그지? 근데 우리 지금 가 하나 봤잖아. 답 찾았다니까? 알겠니? 범위를 줄이거나? 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실력이고 나발이고 많이 맞추면 장땡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니? 그 지문 있고 문제가 이렇게 있어. 문제 먼저 풀어보고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풀면 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들어본 사람? 한 명? 근데 니 이렇게 하니? 뭐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돼? 이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10년 전엔 그게 됐었어. 그 수능 내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교육과정 평가. 그러면 학원 강사가 이걸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수능을 분석해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지. 애들한테 편법을. 그러면 수능은 가만히 있나? 또 진화해요. 이 편법이 들어맞지 않도록 틀어버려. 그러면 학원 강사가 또 가만히 있나? 씨발 요 봐라. 바꿨네 하면서 또 이거에 대한 파회법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수능 또 가만히 있나? 또 틀어버려. 끊임없이 둘이는 같이 진화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나? 근데 이거는 10년 전까지는 맞았어. 다 안 읽어도 돼. 끼워 맞추면 씨발 풀려. 근데 지금은 안 돼, 10년 후에는. 그래서 예전에 강사 일부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하는 애를 봤어. 의대간 애가. 머리가 존나 좋아야 돼. 이게 순서가 있어. 문제 뭐를 보고 뭐를 봐서 본문을 뭐를 보고 있어. 그렇게 하면 딱 공부 못한 애들은 딱 패가 망신하기 딱 좋아. 조직이 딱 좋아. 그리고 문제 수준을 견제가 어느 정도 받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평가원이 내는 비문학 수준을 봤을 때는
문제에서 이걸 보고 적절하지 않은 건데 5개 중에 4개는 맞는 말이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선지를 다 읽어봐. 근데 뭐가 틀린지 어떻게 알고? 다 읽어봐. 그리고는 본문에서 이걸 끼워 맞추식으로 읽는 거거든.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 우리 아까 읽을 때 그거 아니었냐? 아도르노가 대중예술을 얘기하는데 얘는 상품이다. 사회 부조리를 은폐한다. 그 개념으로 동일성과 비동일성을 딱 드러내서 비동일성으로 동일성을 거부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샌베르크 전위예술을 들었다. 이 얘기 아니야? 지금 되게 간단하게 말했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쭉 읽고 문제 풀면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걸 굳이 선지를 보고 그 중에 하나는 틀린 말일 텐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맞아들여서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 머리 존나 좋아야 돼, 이거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까지는 괜찮아. 이게 먼저 우리 보기죠. 아도르노의 대중예술에 관한 얘기겠구나. 화제 파악하는 거지. 네. 그 정도를 하고 선지는 안 읽고 문제 푸는 거는 괜찮아. 그렇죠? 지문 먼저 보는 거는 괜찮아. 이 정도 하고 보는 거 있죠. 선지까지 다 읽어보고 그러지 말라고. 자, 그럼 보자. 문화산업을 통해 이런 말이 있었지 않냐? 네. 그러면 정체성은 좋은 거지. 상품화는 안 좋은 거지. 그러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을 상품화시켜서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답이 1번 같은데? 얘들아, 대중예술이 세모지. 네. 그치? 네. 그러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은 정체성마저 상품화된 거잖아. 그러면 이 세모랑 대립하냐고. 아니요. 답 몇 번이야? 1번. 그래.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라고 왜 대립하냐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답 찾는 거야. 쌤 봐봐. 2, 3, 4 안 읽고 문제 맞췄잖아. 그럼 2번 한번 볼까?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알겠지? 네. 자 봐. 세모지. 네. 그리고 얘를 뭐 해버린다? 표준형. 아니 세모한다고. 누가? 세모가. 내 말 이해돼? 네. 세모는 마이너스, 동그라미 플러스. 이게 선악 구조로 보자고 하겠니? 네. 권선징악 이렇게 봐버려. 흑백으로. 그러면 세모에 세모된 것으로 주어는 뭐가? 세모가. 이거에 대한 거니까. 포장된 세모에 불과하다. 됐니? 네. 모든 것을 뭐로 바꿔려? 세모로 바꿔서. 그런 자본주의 세모의 속성이다. 됐지? 네. 그러면 이윤극대화도 세모지. 네. 이윤극대화가 뭐냐? 돈을 많이. 돈을 최대한 많이 벌면 돼. 이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뭐 해버린다? 차이. 세모해버린다. 됐지? 네. 그러면 확인되잖아, 그지? 네. 만약에 이거를 동그라미 해놓고 넘어가면은 딱, 다 답이야? 다 답이 없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좀 세모 동그라미로 따져보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5개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세모고 이게 세모다. 그러면 얘는 동그라미다. 이렇게 한다면 답은 어디서 나와야 돼? 1번, 5번에서 나와야 되지. 그런 때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니? 네. 별표처럼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수능에서는 이렇게 돼. 15, 25, 35 얘기했니? 이게 이제 화작 언매 15분 그다음에 문학 그 재배열해. 너네 3월달에 시험 고3은 시험 보고 너네도 시험 보니? 3월달에 모의고사 23일날 봐. 네, 봐요. 이제 볼 때 화작 언매 먼저 풀고 문학 풀고 독서 맨 마지막에 풀어.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수능장에 갔을 때는 5분 남는 거지. 알겠니?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마구가 하는 거야. 마는 마킹, 구는 구출, 이런 거 구출. 만약에 이렇게 이 문제를 갖고 씨발 1번이니까 5번이니까 보고 또 본문도 찾아보고 하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이거 문제 한 문제에다가 한 문제에 5분을 존나 시간을 쓴 거야. 그 순간 어떻게 되지? 뒤에 못 푸는 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고집처럼 나 이 문제 해결 안 하고는 찝찝해서 못 넘어가겠어 하고 막 10분씩 붙잡고 있다. 졸라 어리석은 애라. 그래서 했는데 좀 잘 안 풀려. 그럼 이렇게 넘어가고 리프레시 한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문제 딱 보면 또 보여.
너희 내신 시험 볼 때 보다가 헷갈리는 문제 나중에 시간 남았을 때 딱 해결해서 그거 맞춘 기억이 있지 얘들아. 네. 그 쾌감을 그때 느끼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마킹 구출이제 이거 뭔 줄 알아? 가채점이야. 가채점 뭐냐면 학원에서 수능 전에 스티커 같은 거 나눠줘. 그걸 어디다 붙일 줄 알아? 스티커 딱 찜을 스티커 어디 붙일 줄 알아? 수험표 뒷면에. 시험지는 못 가지고 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몇 번 했는지 채점을 하려면 그래야 너네 수시에서 최저를 맞췄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집에 딱 오는 순간 호수형, 짝수형 답 다 나와 있어. 채점을 하고 술을 처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내가 채점을 하려면 머릿속에 기억해서 문제 다시 다 풀어. 집에서 뽑아서 다시 다 풀어? 아니잖아. 그래서 국어가 홀수형이면 수학하고 다 계속 홀수형이야. 하루 종일 홀수형이고 짝수형 하루 종일 짝수형이야. 그러니까 홀수형, 짝수형 자기가 기억하니까 뒤에다가 숫자 5개씩 쓰는 거 있어. 그걸 학원 같은 데서 나눠줘. 학교는 학원에서. 그래 수험표 뒤에 딱 붙여가지고 가채점을 해오는 거야. 그래서 집에 와서 그 가채점 해놓고 애들하고 맥주 마시는 거라고. 내 말 이해돼? 네. 그래서 마킹 구출 가채점. 따라서 아까처럼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X 찾잖아 얘들아. 그럼 X가 정답이지. 그럼 X 찾아놓고 넘어가 버려. 자, 체크할 거 볼게. 이거지. 그러면 기억이잖아. 근데 사람이 까먹는다. 기억 한번 찾아볼래? 기억 어디 있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어? 아도르노의 미학에서 너네 나의 산문단에 있는 것 같아. 미학에서 주관적 재현이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지금 풀 수 있어 없어? 못 풀지. 왜냐면 나에 관한 얘기니까. 근데 나는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나는 풀어볼게. 난 답을 모르는데 한번 불러줘 봐봐. 아도르노에 있어서 미학의 미학의 뭐?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되고 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유니까 왜 그러냐? 미학에서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내가 풀 수 있을까? 오 번 빌 나는데? 정답 5번이니? 너네 채점 안 해왔니? 빠정이 있어 맨 뒤에. 맨 뒤에 빠정이 있을 거야. 빠른 정답. 정답 책이 따로 있나 봐. 맨 뒤에 있잖아. 맨 뒤에. 아니 책에 맨 뒤에 빠정이 있을 거야. 5번 맞아요. 그치? 선생님 똑똑하지? 씨발 안 보고 하잖아. 너 어떻게 풀었냐면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했잖아. 그럼 내가 이걸 지우고 얘가 같은 거지. 주관의 재현 이꼴 미메시스로 치환한 거잖아. 그럼 얘를 부정했다며. 그러면 주관을 부정한 거잖아. 그럼 주관이 가려졌다며. 그래서 답 찾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나머지는 개소리 계속 하는 거야. 나 보니까 그 검상자가 왜 나와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문제 푸는 방법 가르쳐 줄게. 알겠니? 주관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이거는 다시 하고. 다음 5번. 그럼 니은도 혹시 나에 있니? 네. 씨발 이것도 풀어버려? 이건 못 풀겠다, 그지? 니은이 뭔데? 전이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승리라는 전이예술의 관점에서
지성이가 얘기해봐. 또봐.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네. 뭐, 그러면 얘가 좋은 건데 얘 좋은 건데 안 좋은 걸 시도하고 있다는 거잖아. 네. 원래 전위예술은 동일화를 거부하고 비동일화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네. 그럼 아도론의 관점에서 니은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니은이 아도로노를 깐 거네. 어? 네. 비판하는 입장이잖아. 네. 근데 다시 아도로노가 이거를 반박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도로노가 어떤 말을 했어. 뭐 짜장면 맛있다 이렇게 하니까 니은이 퇴퇴퇴 짜장면 쓰레기야 이렇게 똥 같아 이렇게 한 거지. 네. 그래서 아도로노가 열받아 가지고 짜장면 똥이 아니야. 초콜릿이야. 뭐 이런 식으로 씨발로 막 먹어봤어? 안 먹어보고 똥이래. 개똥 같아서 이렇게 욕 다시 반박하는 거 알겠니? 네. 아도노가 뭔 말을 했고 아도노가 한 말에 대해서 니은이 깐 거야. 네. 너 역시 전위예술을 좋다고 했지만 네 관점으로 가만 보면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한다 이 씨발로마 하고 아도노 까니까 아도노가 빡쳐가지고 아니야 너는 나의 뜻을 이해 못하고 어설프게 비판하는 거야 이 새끼야 이렇게 이게 하는 걸 물어보는 거 알겠니? 네. 그래. 이거 아니야, 5번. 네. 아, 그렇잖아. 이 얘를 거부하는 게 전위예술인데 네가 감히 전위예술이 동일화를 시도한다고? 이 병신아. 동일화가 아니라고. 우리는 비동일화를 추구하는 거라고. 라고 해야 답이 되지 않겠니? 네. 응. 그러니까 보니까 나 지금 가 한 개 가지고 문제 다 푼 것 같은데. 네. 거의. 16번은 사실 안 해도 되잖아. 그지? 내가 거꾸로 한번 풀어볼게. 16번. 맞바꾸는 교환이니? 네. 동떨어지는 유리, 괴리 이런 거야. 이런 거 나와? 뭐라고 나와? 유리된. 유리된, 괴리된. 얘는 교환이지. 맞지? 네. 바라보는 거는 뭐 직시, 관찰, 관망 뭐 이런 단어들이 아니야. 그지? 네. 찾아내는 거는 탐색 맞니? 네. 빼앗는 거는 탈취,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박탈. 박탈 그지? 박탈. 그럼 답이 뭔데? 2번. 이거 뭐라고 나오는데? 유리된? 유리된 동떨어짐 맞는데? 맞는데 왜 다 2번이래? 2번 한번 볼까? 어? 유리가 어딨니? 나의 1분단이요. 나의 일문단에 네. 마지막. 본질과 유리된. 맞아.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동떨어짐 맞는데? 1번인 것 같아요. 답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 답지가 잘못된 거야? 아, 1번이에요. 제가 잘못 본 거. 아, 네가 잘못 봤지? 네. 16번 1번. 그러니까 답이 2번이라고 하니까 난 이해가 안 돼서. 근데 A가 뭐였어? 아니 그 선지. 어? 맞바꾸다. 아, 맞바꾸는 게 어떻게 전락이야? 전락은 뭐야? 그지? 떨어지는 거지. 떨어질 낙이거든. 맞지? 네. 자, 그러면 저기 나를 한번 보자. 또 아도르노네. 그러면 나하고 잽싸게 해야 되는 게 시간 지났다. 빨리 하자. 1, 2, 3, 4. 존나 빨리 할게. 네. 아도르노 미학은 저 다음에 끊을게.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럼 이거 예술의 자율성 이거 체크할게요. 네. 아도로는 별치고 예술의 자율성. 네, 자유롭다는 거는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 예술과 사회라고 했지. 네. 그러면 있다 이렇게 사회가 있다. 근데 여기 예술이 들어 있었어. 근데 예술이 자율해서 독립한 거지. 네. 그러면 독립해서 예술이 티 나왔잖아. 이렇게 할까? 독립했어. 그러면 예술이 자율성을 얻었지. 네. 나는 자유롭다. 맞지? 네. 자율. 그럼 이제 사회에서 예술이 떨어져 나와서 예술이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알겠니? 예술은 시발이야? 안 보이는데? 시각? 사회적.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었던 봤기 때문이다. 뭔 말이냐면 예술은 사회에서 나왔지만 사회랑 떨어져서 예술이 사회를 바라본다. 직시할 때 시가 뭐야? 시. 그러니까 영어로 시하고 한자로 시하고 같은 거지, 그지? 시발 미국 애들 따라한 거 아니야? 우리가 시 하니까 씨 이러면서 그런 거 같은데, 얘는 안 웃겠냐? 내가 느낀 게 우리 나뭇잎 잎 그죠, 잎.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립 한 것 같아. 몇 개 있더라고. 그런 거 없어? 몇 개 있던데 우리 딸내미도 뭐 그런 얘기 하던데. 미국이랑 비슷하다고. 그런 얘기 하던데.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한다. 너네 풀어보는 이런 모의고사를 무슨 모의고사라 그래? 이 예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두 글자로 뭐 모의고사. 작년 모의고사. 재작년도 있잖아. 진짜 작년 재작년 다 옛날에 나왔던 거. 일단 땡땡 모의고사. 예전 모의고사. 기존 모의고사. 아니 기 들어가는 거. 기땡 모의고사.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임의야. 임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베스트 3가 3위가 성경이래. 역대 다 포함해서. 성경책이 3위래. 그리고 2등이 이거래. 내가 지금 받쳐놓는 책. 이거 수특이 아니고 수특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상경 한 10년 20년. 이거 존나 오래됐잖아. 네. 지금도 이게 애들 사보는 애들이 있어. 지금은 이제 덜 사기 시작하지. 뭐 센도 있고 뭐 많잖아, 그지? RPM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무조건 썩 정상만 봤거든. 그럼 1위가 뭔 줄 알아? 너네 모를 거야. 크라운 출판사에 나온 책인데 운전면허 보통 일종 있어.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없니? 다 그 책 봐. 근데 사지선다거든. 오지선다 1, 2, 3, 4, 5 있고 가불병정이 있어. 그거 한 권 딱 사서 공부하잖아. 문제집 가면은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그거 안 보면 80점 못 넘겨. 그거 보잖아? 그러면은 딱딱딱딱 외워서 가면은 나 98점인가 받았거든. 술 먹고 가기 전에 차 안에서 이렇게 훑어보고 98점인가 받았거든. 그러니까 기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출제됐다는 뜻이야. 두 글자니까 작년 누가 작년 그래서 그러면 이미 존재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러면 이미 존재하는 예술에 대해서 아까 너야 효찬아 전위 예술이 아도로는 같은 편이잖아. 아도로는 전위 예술 편들었잖아. 근데 기존 예술에서 그럼 얘는 사이가 좋겠니 안 좋겠니? 기존 안 좋겠지. 왜냐하면 전위 예술이 어떤 예술이니까 새로운 예술이고 이 옛날 거를 거부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미학 아도로노 미학은 기존 예술에 대해서 뭐 한다? 깐다. 그래서 이상한 예술 막 만들잖아, 그지? 네. 애 새끼가 막 몸에 막 물감 바르고 땅바닥에 철푸닥 그럼 나중에 딱 벽에 붙여놓고 우와 그래서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 미학으로 읽어낸다면 그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에 불과하다. 그러면 세잔의 작품은 사과를 표현했잖아, 얘들아. 그럼 아도르노는 얘 그림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왜? 세잔의
사과는 어떻기 때문에? 아름답지. 아까 아도로노는 예술을 어떠해야 된다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추하고 불쾌한 거라고 돼 있지. 그래서 얘가 아름다운 가상은 세모에 불과한 거지, 맞니? 그 다음에 아도로노는 얘 봐. 아도로노는 예술이 사회를 바라보는 본질을 이렇게 제공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세잔의 사과에서 사회랑 연결된 게 있어? 농민의 고통 이런 게 없지, 그지? 그러니까 사회의 본질에 유리된 동떨어진, 내 말 이해돼? 이 리가 떨어질 리야. 분리, 이별. 떨어진 거. 분리, 이별된 거.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계약 정제로 표현한 미메시일 수 있다. 이건 누구의 의견이지? 누구의 의견이야? 이 글 쓴 놈. 아니야. 이 글 쓴 놈은 아도르노가 아니야. 야, 봐봐. 아도르노가 지가 이 글을 썼다면 나의 미학은이라고 하지 않았겠니?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도르노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 자, 하지만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는 안 좋게 봤지만 이거일 수 있다 하면서 이 글쓴이가 쓴 거야. 이 글 쓴 사람의 직업이 뭐야? 교수. 내 말 맞지? 이 글 쓴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교수. 철학과 교수. 철학과 교수가 아도르노도 소개하고 하지만 나는 아도르노의 반댈세.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런 거야. 아도르노는 세잔의 작품에 대해서 좋게 봤다, 안 좋게 봤다? 안 좋게 봤지만 이 작가 글쓴이는 이 사람 세잔에 대해서 좋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야. 알겠니? 네. 미메시스가 뭔데? 미메시스란 나왔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한 것,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진화로 구현되는 것. 자, 이게 눈에 보여, 안 보여? 주체의 관념.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걸 재현하면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재현하면 보여. 그러면 감각할 수 없는 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감각 가능한 것으로 바꾼다.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러면 내가 너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너네한테 10만 원씩 줘. 그럼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사랑이라는 감각할 수 없는 거를 쌤 사랑하시는구나. 내 말 이해돼? 그게 미메시스래. 그러면 얘는 뭐야? 눈에 안 보이는 걸 눈에 보이게 하는 거구나. 그 봐. 예술가의 주관적이 있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해찬이 왜 수업 시간에 고추 만지고 있어? 고추 만진 게 아니야. 왜 고개 숙이고 있어? 예. 그래서 이건 눈에 보여, 안 보여? 색채와 형태. 그러면 미메시스가 뭐야? 안 보이는 걸 눈에 보이게 하는 거. 이걸 어떻게 알아?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 아, 씨발 이걸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 얘가 말했잖아. 두 번이나. 관념을 재현한 거, 감각할 수 없는 거 감각하는 거. 이해되니? 네. 응. 이렇게 쓸게. 미메시스는 미메라고 쓸게. 인비저블. 인비저블이 뭔 줄 알아?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비저블. 너네 비디오 할 때 이게 비전 할 때 이게 텔레비전 할 때 눈에 보이는 거지. 안 보이는 걸 눈에 보이게 하는 게 미메시스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성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자연의 생명력 이런 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생명력 안 보여. 농부의 삶 안 보이지? 이걸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가 생각사자야. 생각을 뭐 했다? 눈에 안 보이는 걸 재현했다. 아도르노는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하게끔 체험하는 것이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사회의 부조리로 국한함으로써 이 글쓴이는 아도르노를 칭찬한다, 까고 있다. 까고 있어.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의 체험으로 한정한다. 결국 아도르노 미학에서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한편 아도르노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그는 동일하게 폭력성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혀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을 주장하며 전혀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는 현실 속에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현되기를 박탈했다. 실수를 지켜 작가의 어떤 주관도 결여된 사선의 세계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성된 대중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드로노는 전위 예술만 진정한 예술이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처럼 얘기했다. 왜 전위 예술만 편드냐? 사회 비판 기능은 전위 예술 아닌 것도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1번은 안 해도 되지. 2번은 풀었니, 내가? 네. 3번 기억의 이유 이것도 풀어버렸니? 네. 4번 풀었니? 네. 뭐 이렇게 많이 풀었니? 자, 이거 한번 볼게. 이거 쉬워. 15분만 하면 되지. 다음은 학생이 미술관에 가서 씨발. 야, 이거 되게 비현실적이지 않냐? 미술관에 가는 애들이 있니, 얘들아? 아니, 왜 있어? 만약에 미술관에 가는 애들이 있다면 내가 볼 때는 이유는 한 개밖에 없는데? 뭐 봉사 아니면 체험활동 이런 거 아닌가? 부모님이 끌고 아니, 부모님이 끌고 가도 웬만하면 안 갈라 그러지. 엄마 그거 갔다 와서 밖에서 좀 있다가 옷 좀 구경하고 있다가 내려오면 만나요. 이렇게 하지. 밥 먹을 때 만나겠지. 그러니까 이 비현실적인 미술관을 간대요. 미술 동아리 이런 애들이 없지 않니? 그치. 쌤은 가긴 가요. 쌤 미술관.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아도르노의 관점과 나의 글쓰기 관점 B에서 적절하는 걸 볼게. 아도르노와 글쓰기 관점 A, B의 관계는 어떤 관계?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B가 A를 깠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그래서 X를 합시다. 주말 동안 미술관에 작품을 관람했다. 잘했다, 이 새끼야. 기억에 남는 A는, A라고 아도르노네, 그지? 네. 아도르노. B는 글쓰니. 글쓰니. 나 글쓰니. 이거 깠단 말이야. 자. 기억에 남는 작품이 세 작품이 있었다. 첫 번째는 자화상이었다. 근데 얼굴의 형상은 전혀 찾아볼 수 기괴한 모습이었다. 이거 아도르노 존나 좋아하지 않겠냐? 네. 이상하니까. 제각각 형태, 색채 흩어져 있어 불편한 감정을 불편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추하고 불편한 거 좋아하지. 두 번째 작품은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모 칠게요. 두 번째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표시하는 거야.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 얼굴을 묘사한 것으로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었다. 그러면 너네 대량 복제 유통되면 별로 안 좋아하지 않냐, 아도르노? 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상품이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사용된 색채 구도가 TV에서 본 상업 광고 나왔어요. 익숙하게 느껴서 좋았다. 그럼 글쓴이 미술관에 간 학생도 길들여진 새끼야, 그제? 좋았다. 세 번째 작품은 시골 마을의 서정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의 색채 종이 뛰어나 오랫동안 기억에 잔상으로 남았다.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게. 이 그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래? 자화상인데 기괴하고 졸라 불편했다. 그 다음에 연예인 얼굴이었다. 근데 뭐라고 할까? 광고, 복제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시골, 서정적. 넘어가자.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니네 딱 보이는 거는 A하고 B로 나누면 되지 않겠니? 네. 나눠놓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A는 누구? 아도르노. 첫 번째 작품에서 아도르노 목소리 줄게.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한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 체험에 충격일 수 있어요. 됐지? 네.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현대사회 모순의 무감각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 논리에 동일화되어 감각이 무뎌져서 그래요. 괜찮지?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작품의 서정성과 조용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거리가 있어요.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땡. 정답 3번. 아까 그랬지. 아도르노는 직접 드러내면 안 되고 간접적으로 드러내야 좋다 그랬지. 네. 여기 함정이 있는 거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끼워 맞추고 싶으면 안 돼요. 괴리, 거리. 유리, 비슷한 말이야. 그러니까 떨어진,
떨어진 이별 향해 떨어져 분리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한 개만 해오세요. 한 개만 해오세요. 그 정합 반정합이거든. 우리가 오늘 2일차 했니? 네. 2일차 끝나